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유승익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지방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정부라고 하면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떠올릴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시청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 계시면은 뭐 여러 가지 군청들을 떠올리실 것 같고, 여러분들 제주도를 많이 놀러 가셨을 텐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정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방정부라는 형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듯이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지방정부라고 불러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리고 지방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군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은평구 하는 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구들을 행정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들은 그 명칭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대표들이 지방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들을 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단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권한들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아니라 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리나 통제의 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또는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활동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제한되고 제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방역의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 그냥 딱 떠오르시기에 중앙정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은 많은데 인력과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중앙정부가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과부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하기에는 중앙정부는 너무 크고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권한들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놓고 지방정부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일들 또는 지역적인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적인 또는 자율적인 정부로 승격시키고 그것들에 좀 더 많은 권한들을 부여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정부란 뭐냐? 일단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 관한 정의들,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적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권을 어디에서 부여받느냐 했을 때 대개는 국가에서 부여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권은 사실 원래 주민들의 것이고 원래 주민들의 것인 자치권을 위임해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적 기구다. 이렇게 정의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권이란 뭐냐 했을 때 자치권이란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117조 1항에 보면 그러한 지방정부의 기능에 관해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자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두 번째는 자치 재정에 관한 기능. 세 번째가 자치 입법에 관한 기능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자치권의 내용으로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등을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치입법 기능입니다. 자치입법 기능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제정을 하고 있죠. 중앙정부의 틀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이고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죠. 따라서 지방정부의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행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책임감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를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또는 조례를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큰 폭에서 제정될 수는 없고 법령의 범위, 그 틀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례 법률 적합성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방정부의 기능은 자치행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 기능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 정부의 행정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기능 중에서 자치 조직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 조직 기능은 자치 행정 기능에서 나오고 있는 파생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 조직 기능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조직을 지방 정부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118조의 지방의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조직권이란 뭐냐 했을 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조직을 스스로 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작은 조직,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뭐 주민총회 형태로 우리 조직을 만들어내겠다 또는 운영하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게 자치조직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러한 조직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조직해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방정부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방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지방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데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